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이대로 사그라들면서 다시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루 확진자가 18,000명으로 일주일 전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기후인지 진짜 경고 시그널인지 궁금해서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감염병 교수님들은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모셨어요. 1일 확진자 추이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릴게요. 5월 3일 2달 전에 5만 1,000여 명 되던 수가 6월 7일 그러니까 한 달 전으로 가면은 쭉 떨어집니다. 6,000명대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어제 18,000여 명까지 갔습니다. 이 V자 그래프 이게 지금 다시 유행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재유행이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단은 이제 계속 하강 국면은 끝났고 계속해서 상승 국면으로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유행이 시작됐다? 네. 시작됐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고 피크 절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수학적 모델링 예측 자료를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르는 거는 예전처럼 뭐 거리두기가 해제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유입돼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된 이런 양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점진적으로 확진자는 늘어날 거다. 그래서 빠르면 8월 중순이나 8월 말 또는 늦으면 한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모델링은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도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의 감염된 분들 또는 백신 접종자의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유동적이에요.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학적 모델링 사실 그 모델링이 굉장히 맞았거든요. 여태까지 예, 경험을 계속 맞았죠. 보면 예. 그 모델링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쯤에 하루 확진자 10만에서 30만까지 본다. 네, 그 정도까지 나와 있고 이제 평균적으로 15만에서 15만, 20만 20만. 정도. 예. 아니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저도 한 번 걸렸었지만 진짜 네. 많은 국민들이 한 번씩 다 걸렸고 네. 게다가 백신도 3차까지 맞은 사람이 61%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하루 확진자 15만 20만 명이라면 그럼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한 절반 정도는 감염됐을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백신 맞은 분까지 합치면 백신 맞고 감염된 분들, 백신만 맞은 분들, 또 안 맞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절반은 아직 감염도 안 되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백신 안 맞은 분도 있고 백신 맞은 분도 있지만,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유행이 커지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국민 절반이 지금 한 번 걸렸었다 치면 일단 한 번도 안 걸린 그 절반이 우선 타겟이 될 네, 거고. 타겟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됐던 분들 중에서도 면역이 빨리 떨어지는 분들 있죠.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저하자,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또 재감염이 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합쳐지면 꽤 큰 규모가 될 거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오미크론과 유사한 변이라면 규모가 이렇게 이제 지난번 우리 60만까지 간 거에 한 3분의 1 수준이나 반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아마 이제 더 심하게는 안 갈 거고, 중증 환자도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진 않을 건데, 네.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제 오미크론을 뛰어넘는 변이가 만약에 유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행 자체를 종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양쪽의 예. 시나리오를 다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네. 지금 이제 지금도 걸린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한 18,000여. 그분들 조사해 보면은 완전 다른 변이로 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BA로 시작하는 모든 이제 약자들이 오미크론의 이제 하위 변인데요. BA2가 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렀던 거. 예. 근데 이제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BA5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BA5의 분율이 이제 1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BA5가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유행 규모가 이제 한 20만, 30만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코로나19가 있었고 그거의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였는데 그 오미크론 변이에
또 약간 변형된 예, 예. 하위 변이 예, 예. 그게 BA1, BA2, BA3 쭉쭉쭉 나가는데 네. 그중에 BA4하고 BA5가 유행하고 있다. 네, 특히 유럽하고 미국에서 유행을 해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지금 유럽과 미국의 유행 주도를 BA5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자체에서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검사를 하면 절반이 지금 BA5예요. 확진된 분들. 그래서 BA5가 주종이 되면 유행 규모는 꽤 커질 수 있겠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때 생각해 보면 원래 그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은 더 세고 네. 치명률은 좀 약하고 네. 그래서 걸려도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의 하위 변이면 특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하고 특성은 많이 비슷한데 다만 이게 지금 그 안에서도 자기가 주종으로 바뀌어 나가 있다는 얘기는 전파력 부분에 있어서 오리지널 오미크론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다. 그 백신 회피 효과가 크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자기 분류를 계속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걔도 지금 살아남은 애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들 예. 무리해서. 네. 그 얘기는 좀 세단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치명률 다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률 부분은 아직 좀 논란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부는 좀 더 오미크론보다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주 유난하게 치명률이 높거나 뭐 위중증화가 높거나 이런 거는 아닐 그 정도 거라고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막 겁을 많이 낼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예, 아주, 그래서 이제 아주 사실 위험한 녀석.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았고 예. 이제 많이 감염도 됐으니까 실제로 재감염되거나 감염되더라도 위중증 환자는 뭐 아주 갑자기 확 증가되거나 이럴 상황들은 아닐 건데 다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그렇죠. 매번 피해 보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 그렇죠. 60대 이상 어른,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또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또 사망자가 꽤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위 변이 말고 아예 다른 변이. 네. 아예 다른 모습의 변이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배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오미크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전성시대가 꽤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근데 작년에 이맘때 델타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네, 때 네. 설마 오미크론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델타도 완전히 억누를 정도의 오미크론이 강하다 보니까 오미크론의 시대는 조금 더 갈지는 않을까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름인데 이 정도면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나 겨울이 오면은 또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제 여름이어도 사실 바이러스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이렇게 약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실내 활동이 많이 늘어난 거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동량이 늘어나 있는 부분들까지 겹쳐버려서 이게 사실 가을 겨울보다도 지금이 오히려 상황은 안 좋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아예 겨울이 돼 버려서 또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가 네. 여름하고 유사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확진자 수를 발표를 했는데 19,000명대가 될 것이다. 4주 만에 최고치를 오늘 찍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전에. 그리고 중대본에서는 일반 병상에도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겠다. 네. 이렇게. 사실 그동안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코로나 병상으로 확보해뒀던 거 그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갑자기 또 재유행이 시작되면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의료 현장의 상황은 되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병원들이 완전히 격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갑자기 모든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실 중에 환자 없는 병실 다 취소해라. 그러니까 환자가 2-3명 입원해 있으면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 예. 병실 다 취소하라 그러는데 사실 이 환자가 안 나가버리면 이 다른 병실 쓰지도 못하는 병동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공문 날라와서 그냥 2-3명 남겨놓고 다 취소하라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 환자들 퇴원시키면 환자 안 받겠다는 생각밖에 못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의 일부도 병상을 싹 다 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병상이 이전에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뭐 예. 빼는 건 좋은데 예. 빼고 나서 환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수가 체계를 변경해서 일반 중환자실이나 일반 뭐 1인실 또는 일부 다인실에도 환자를 받을 때 수가 체계를 만들어줘서 그냥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 환자 보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싹 다 취소하고 거점점담병원에 환자 몰아라라고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 저희가 계속 애써가지고 이제 모든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는데 네네. 그거를 하루아침에 확 날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 나온 겁니다.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일반 확보하는 병실에서 것으로. 환자 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 수가 주겠다. 근데 수가 체계만 만들었어도 병원들이 이제 그 병상을 취소할 때
완전히 취소 안 하고 구조를 좀 남겨놓으면서 언제든 이제 코로나 환자 받을 수 있게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완전히 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일부 병원은 이미 공사해가지고 다 고쳐버린 데도 많거든요. 막 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음압병리식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음악 기계도 들여다 놓고 뭐 창문에다가 이제 기계 빼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러니까 그거 다 뺐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일부 병원들이 이미 철수를 했고 또 일부 병원들은 하도 당한 적이 여러 번이니까 그냥 병실만 오픈하고 기계는 남겨놓은 병원들이 있기는 있어요. 여러 번 뭐 줬다 뺐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병원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준비도 하고 또한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면 또 이제 공공적인 목적으로 병상을 내줄 수 있는데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뭔가 좀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자,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원숭이 두창, 네. 원숭이 두창 같은 게 우리나라 환자 그 한 명에서 더 발생하진 않은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뭐 안심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6천 명이 넘었거든요, 확진자가. 네. 그러니까 언제든 유입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체 발생해서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국내 유입 환자를 초기에 진단하고 그리고 그 환자가 최소의 환자들한테만 감염시킬 수 있는 여건들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가 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도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치료제 한 500여 명분 이제 이번 달 안에 들어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예. 3세대 백신도 한 5천 명분 정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도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대비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원숭이 두창은 치료제도 있고 네. 백신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주 긴밀한 접촉이어야지만 전염되는 거니까 그렇게 코로나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우리가 메르스나 이제 코로나 초기에 대응 잘했었던 거에 아주 대표적인 형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방역 조건을 가진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그래도 그렇게 외국보다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분은 카라가조아님 3차 접종까지 하셨는데 네. 4차 접종을 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일단 이제 60대 이상은 4차 접종을 하라고 돼 있는데 많이 안 맞으셨어요. 지금 30% 정도밖에 안 맞았거든요. 네. 이 접종률 빨리 올려야 이제 가을 이번에 이제 여름 가을에 유행할 수 있는 유행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중증화를 막을 수 있으니까 접종해야 일단 되고. 3차 안 하신 분들 3차 빨리 네, 하셔라. 맞으셔야 돼요. 예. 감염됐던 3차 맞고 감염된 분들도 3개월 지나면 꼭 맞으셔야 되고 3차까지 맞고 네. 4차 안 맞으신 분도 맞으셔야 될 것 같고. 일반인도 놔줘요 4차. 아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60대 이상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60대 미만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한 번도 안 맞으셨던 분들은 어떻든 감염이 됐든 안 됐든 2번 정도의 접종은 반드시 해주셔야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증이나 이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지금 2번 기초 접종을 하셔라. 걸렸든 안 걸렸든. 아우 이렇게 내가 2번 다 안 맞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버틸래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접종을 해서 3차까지 맞은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4차 접종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감염 예방 효과는 많이 떨어져서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 추가 접종의 이득이 많이 없고 고위험 60대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서의 이득이 확실하게 벌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연령대 젊은 사람들은 접종을 아마 자율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도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네. 전체 4차 접종도 논의해야 될 시점이고 이미 논의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